죽어서도 에마의 사랑을 받은 황진. 황진은 조선 선조 때의 장수예요. 키가 크고 힘도 셌으며 절개가 굳어 사소한 이익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한 번은 황진이 통신사를 호위하는 임무를 띠고 일본으로 갔을 때의 일이에요. 일본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황진은 가진 돈을 몽땅 털어 일본 칼을 한 자루 샀어요. 그까짓 것을 무엇하러 사는가? 함께 있던 다른 장수가 의아해했어요. 내가 보기에 머지않아 일본이 우리를 향해 꿈틀거릴 것 같으니 그때 이 칼을 쓰려는 걸세. 황진은 일본 칼을 잘 간직한 채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조선에 돌아온 뒤 황진은 어느 고을 수령으로 임명되었어요. 부임하는 길에 이번에는 비쩍 마른 말 한匹를 샀지요. 황진은 이 볼품없는 말을 유난히 아끼고 자식처럼 돌보았어요. 그런데 황진이 정성을 들여 말을 키우자 말은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올랐어요. 날이 갈수록 점점 털에는 윤기가 흐르고 몸통과 다리에도 살이 오르더니 버젓한 명마가 되었지요. 말은 황진을 보면 마치 달리고 싶다는 듯 울부짖었어요. 황진은 관아에서 일이 끝나면 말을 타고 몇십 리씩 달리면서 무예를 연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예요. 황진의 예감이 맞아 떨어진 거지요. 황진은 군사를 이끌고 자기보다 더 높은 장수인 이광의 아래로 들어가 전투에 임했어요. 그런데 한양 근처에서 왜군과 치열한 싸움을 벌였지만 왜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패하고 말았지요. 황진과 그 군사들만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황진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왜군과 맞서 싸웠어요. 그 뒤부터 싸울 때마다 승리했지요. 급기야는 왜정의 목숨을 빼앗고 그 기세를 몰아 왜군을 크게 무찔렀어요. 그러자 조정에서는 황진의 벼슬을 올려주었어요. 얼마 후 황진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다른 장수와 합세하여 왜군과 맞서 싸웠어요. 황진이 왜군을 쫓다가 한바탕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행히 황진의 군사가 우세했지요. 왜장이 황진에게 말을 빼앗긴 채 꽁무니를 빼고 달아날 정도였거든요. 이듬해도 황진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왜군을 쫓다가 전투를 벌여 크게 이겼어요. 달아나는 왜군을 뒤쫓아라. 단 한 놈이라도 달아나게 해서는 안 된다. 황진의 군사는 무서운 기세로 왜군을 물리쳤어요. 이렇게 황진이 승리를 거듭할 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왜군 30만 명이 진주성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황진은 군사를 이끌고 서둘러 진주로 갔어요. 진주성은 김천일과 최경의 장수가 지키고 있었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진주성을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진주성을 지킵시다. 장수들은 물론 군사들도 진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의지를 가슴에 새겼어요.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었어요. 왜군이 쉴 새 없이 파고들었지만 조선의 군사들은 훌륭하게 맞서 싸웠지요. 특히 용맹한 황진의 군사들은 왜군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이 야만인 자식들아, 너희들 칼에 너희 군사가 죽는 것을 아느냐? 황진은 달아나는 왜군들을 뒤쫓으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바로 그때였어요.
풀숲에 숨어있던 왜군이 황진을 향해 조총을 겨누더니 방아쇠를 당겼어요. 조총은 화약에 불을 붙여 쏘던 구식총이지요. 안타깝게도 황진은 총에 맞았어요. 군사들이 달려와 황급히 황진을 성 안으로 옮겼으나 이미 황진은 눈을 감았지요. 몇 명의 군사가 황진의 시신을 짊어지고 황진의 고향으로 향했어요. 지나는 골마다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황진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장군께서 안 계셨다면 저희들은 이미 왜군의 총칼 아래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장군님, 백성들을 두고 어찌하여 먼저 떠나신단 말입니까? 백성들의 통곡 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어요. 황진이 죽은 뒤 진주성은 왜군에게 빼앗기고 말았지요. 진주성에서 겨우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울부짖었어요. 황 장군께서 살아계셨다면 진주성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황진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한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황진을 태우고 싸움터를 누비던 황진의 말도 주인의 죽음을 몹시 슬퍼했지요. 황진의 말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황진의 무덤 곁을 지날 때면 땅을 박차며 울부짖었어요.